상암 월드 경기장 서울 FC 화이팅. 저분은 울산 팬입니다. 네, 서울 네. FC 화이팅 쓰신 분은. 울산 아산. 예? 아니요. 옛날 네? 아산 이슈 있지 않았었나요? 서산이요? 서산이요. 서산이구나. 서산 아산이요. 서산. 아니 저는 참고로 서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아산이라고 했어요. 저는. 네. 저도 북같지만 했습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역시 커뮤니티 운영단 달라요. 역시 짬바가 있어. 네. 오늘 또 누추한 곳에 대단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북측광장 초대석의 네 번째 게스트, 2010년부터 저희 직관의 흥을 책임져주고 계시는 FE 서울의 대표 목소리 빙고맨 MC 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부터 이제 장애에서 행사 같은 거 해주시면서 네. 저희와 서울과 인연을 맺게 되신 MC 휘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원래 북측광장을 제가 현장에서 지배했다면 네. 이 온라인에서 지배하고 계신 그렇죠. 북측광장에 나오게 된 MC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내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네. 이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MC 휘님의 직업을 소개한다면? 저는 일단은 이제 레크레이션을 원래 네. 하는 사람이고요. 레크레이션 강사 그리고 이벤트 MC 해서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뭐 대학 축제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뭐 지역 축제라든지 뭐 다양한 행사의 사회를 보는 게 본업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포츠 구단에서 이런 장내 아나운서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뭐 구단에서 수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 장내 아나운서는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누구 소개로 많이 맞아요. 하게 아, 되거든요. 들었어요. 네. FC 서울 경기장 내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장내 아나운서로 그렇죠. 일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몇 시간 전에 출근을 하시는지. 저희는 보통 4시간, 5시간 전에 출근해요. 경기가 예를 들어서 3시면은 뭐 한 오전 10시, 11시까지 네, 한 출근을 11시 하신다.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좀 중요한 경기다 아니면 뭐 개막전이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해서 뭐 경기 전에 식순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행사들이 많아서 모여서 이제 미팅하고 리허설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서 하는 이벤트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나가가지고 미리 좀 나가서 준비해서 이제 사람들 뭐 사인회도 하고 진행하고 다시 들어와서 FM 서울 하고 다시 경기장 내려가서 이제 그 경기 시작하면은 네. 아나운싱 하는 거죠. 보통 어디 앉아 계세요? 저희는 N석에서 봐가지고 그 잘 몰라요. 어디서 방송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 계실까? 어디서 목소리가 나는가? 일단은 FM 서울 할 때는 4층에 방송실이 있어요. 네. 4층 방송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벤치 쪽으로 가요. 우리 팀 벤치 쪽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기서 봐야 저희가 뭐 어떤 선수가 좀 넘어졌을 때 누구 선수 힘내세요 뭐 이렇게 뭐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막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 아나운서들도 계속 지금 쫓겨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터널 안에서 이러고 봐요. 이러고 선수 입장한 터널에서 이러고 뭐 규정 같은 게 생겼나? 좀 이제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홈이면은 네. 홈팀의 그렇죠. 이점을 살리는 게 그 이런 장내 아나운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게 좀 못하니까 좀 아쉬워요. 사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는 게 또 장내 아나운서님의 너무 좋죠. 그 장점이잖아요. 이 아나운서의 장점 중에 최고는 그렇게 축구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그쵸. 거. 그죠. 그리고 저를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 나와. 다 나와. 나야 나. 근데 지금은 통제를 받으신다. 네. 그렇게 치시면 예를 들어서 뭐 나상호 선수가 잠깐 누워 있는데 네. 그 선수가 이제 누워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뭐 나상호 선수한테 큰 박수 드립니다 할 때까지 텀이 되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것도 이제 보통 저희가 장내 아나운서 2명이거든요. 이제 고경섭 아나운서 네. 20년 하신 네. 맞아요. 되게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이제 우리들만의 약간 그 약속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선수가 넘어졌을 때 보통 팬들은 왜 먼저 그런 뭐 격려의 박수를 얘기하지 않지 막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있죠. 네. 그럼 빨리 그때는 코레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선수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될 때가 일단 있고 그리고 그 선수가 좀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박수를 유도하게끔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해왔었어요. 타이밍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상대팀 선수랑 부딪혔는데 상대팀 선수는
이미 상대 서포터에서 콜을 해주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는 왜 안 하고 있지? 약간 이럴 때가 아. 있어요. 예. 이런 약속이 있는 줄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이제 그게 뭐 그 고경섭 아나운서가 그동안 해왔던 루틴이었는데 혹시 만약에 좀 더 빨리 해줘라 하면 바로 바꾸겠습니다. 네, 바로 피드백 반영하도록 해서 뭐 사실 뭐 그 약속 뭐 깨우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손수 빨리 찾으면 되는 거지. 응? 아 그렇게 불문율 같은 건 아니지만 네. 저 지금 관습 같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방식이 일어날 때 하면은 선수도 힘을 받을 어차피 거고. 우리도 선수가 파악이 되면은 이제 그 N석 스탠드에서는 저희도 상대팀 응원에 맞춰서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큰 앰프 목소리로 휘님의 그 목소리로 한 번 더 콜이 들어가면은 또 저희는 3번 하는 거니까. 지금 좋대요, 킴님.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경기장 안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경섭 아나운서님도 계시고 MC 휘님도 계시잖아요. 두 분의 역할 배분이 크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 이것도 궁금했어요. 경섭이 형 같은 경우는 오피셜한 건 다 그 형이에요. 아. 경섭이 형이 이제 원래 경섭이 형이 성우예요, 성우. 근데 어쩐지 이 형님의 소리가. 썰을 좀 하나 풀어드리자면 이분이 진짜 FC 서울 20년 하신 분인데 맞아요. 사실 성우들의 그 뭐 꿈이 방송국 성우잖아요, KBS 성우. 맞아요. FC 서울 경기 때문에 성우 시험을 못 보신 분이에요. 오. 실제로. 팬이던 시절에 아니면 아니요, 아나운서 시절에. 아나운서 시절에 이날 경기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경기를 끝나고 어떻게든 가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 시험을 치지 못했던, 그러니까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FC 서울의 진심이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20년 해왔다는 거는 뭐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책임감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뿐만 아니라 서울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크신 걸로 엄청 저희가 좋아하시죠. 반겨지네요. 이 썰로 인해서 이제 고경섭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FM 라디오에 나오시면 정말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볼 것 같아요. 경섭이 리스펙. 서울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오피셜한 거 선수 소개나 네, 계속 교체 이야기할게요. 투입 교체 아웃이나 뭐 그런 경기 그렇죠. 끝난 그런 얘기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그 협약식, 네. 협약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랑 시축 그리고 선수 소개 네. 이런 거는 경섭이 형이 거의 다 하고 저는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약간 짤터리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뭐 이벤트 많이 하고, 치고 빠지기. 예, 응원 유도하고 뭐 근데 사실 그렇게 나눠 있지 않으면은 서로 멘트가 겹치니까 네. 최대한 이제 서로 그 영역을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장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약간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축구 산업에 되게 관심을 많이 그렇죠. 갖고 있는 젊은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그 통계를 보면은 20대가 제일 많거든요. 20, 30대가. 그래갖고 저도 이제 축구 산업에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 기자, 프런트, 그렇죠. 요런 그런 직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가 좀 오픈되어 있는 편인데 장내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또 되게 매력적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감독처럼 네. 몇 명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한 팀에 네. 한두 명 있는 거니까. 그 되게 영예로운 직업인데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예전에는 뭐 그렇게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 오면 할 수 있는. 왜냐면 뭐 사실 그렇게 장내 아나운서의 문화 뭐 이런 게 사람들한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아. 지금도 많이 언급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구단에서 그 자체적으로 뽑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구단 아나운서를 뽑으니까 지원해라.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 돼서는 뭐 그걸 약간 오디션처럼 해서 뭐 야구단 같은 데도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장내 아나운서가 사실 팬분들이 좀 기다려주면 좋은데 사실 어쨌든 우리도 프로니까 첫 경기부터 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 그죠. 근데 사실 뭐 축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근데 장내 아나운서는 배운 게 아니잖아요.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 왔는데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처음 왔는 사람들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너그러운 시각이 확실히 더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왜냐면은 뭐 학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그냥 그런 뭐 스포츠 쪽, 게임 쪽이랑 농구 쪽 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사실 저는 장내 아나운서는 저는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고사를 많이 했었어요. 이미 몇 년 전에도 MCU가 장내 아나운서 저는 관심 없다. 나는 그냥 밖에 나가서 노는 게 훨씬 재밌다. 근데 그게 더 사실 저는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왜냐면 팬들하고 소통하고 막 애기들하고 놀고 이제 그게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탁을 해서 몇 번 거절하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김에 이제 팬들한테 한번 해명 아닌 해명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저희 또 그 악플러 중에 한 명이 이 3명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글을 한 번 더 보시고 네. 추가적인 이런 또 이렇게 팬들에게 바라는 어, 부탁드리는 네네네. 점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애교 섞인 그런 이제 해명을 해주시면 해명이라기보다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좋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뭐 있나요? 근데? 띄워주시죠. 아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갑자기 이건 생각나는 제가 하는 게 거야. 아니고 고경섭 아나운서님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장례 아나운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확실히 나눠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팬들 응원 소리가 워낙 크고 하니까 사실 장례 아나운서의 멘트에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근데 무관중 경기가 되고 관중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 또 관중이 와도 육선 응원이 안 된 상황이니까 아나운서 멘트가 더 잘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원래 있었던 건데 이제 불편하게 나오는 거죠. 이제 맞아요. 이런 게 좀 별론데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피드백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사실 경섭 형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형님 뭐 이런지 이렇게 해서 지금 팬들이 원하는 건 그 골을 넣고 딱 그 현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거의 대부분 하시고 많이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인식이 계속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가끔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안 하세요 지금. 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내가 MCV님한테 쓴 게 아니라니까. 악플이 아닙니다 이게. 이건 진짜. 네. 이거는 누가 썼다고 말 안 했어? 썼다고 말 안 네. 했습니다. 내가 우리. 썼습니다. 제가 썼답니다. 그리고 이거 작년에 쓴 거야. 2022년에 쓴 거야 이거. 10달 전이에요 저거. 네, 이렇게 해명하지만 이 PPT 누가 만들었는지는 또 비밀입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사실 그 이제 결국에 그 팬분들 원하는 바도 분명히 있고 제가 하고 네. 싶던 얘기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도 그리고 구단 입장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뭐 손님이 이거 막 바꾸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바뀌려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쵸. 아, 그죠. 네,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팬분들은 그냥 극적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라마틱한 거예요. 걸 조금 더 원하시긴 네. 하죠. 그래서 이제 다 저희도 수용을 하고 이제 제가 그 예전에는 구단에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100% 구단 입장에서 대변을 되게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막 좋아하는 스포츠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팬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팬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중립적 입장을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단은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하고요. 이제 코로나 시점 때 장례 아나운서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저희가 좀 바뀐 게 멘트가 완전 간소화됐어요. 사실 별로 하는 게 없고 지금은 심지어 지금 연맹 측에서도 많이 못하게 해요. 지금 이제 아까 자리도 좀 뒤쪽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연맹이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감독관님들에 따라서 좀 성향에 따라서 좀 이렇게 유하거나 좀 빡빡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감독관님이에요. 있어요. 그럼 그 지침들이 따로 내려와요?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어느 정도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너무 이제 홈팀이라고 해서 너무 막 지르는 거는 좀 좋지 않으니까. 이 대본에 저희가 2022년 9월 13일 전반전 사건이라고 써 있는데 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멘트가 쉼없이 쏟아졌어요. 네, 그 경기에서. 진짜. 어디서 수원 FC전? 정확히 그 상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뭐 그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일하다 보면 내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지금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이걸 좀 지금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 저희가 오케이를 해요. 근데 그날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안 한다고 했어요. 이건 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날 처음 좀 이게 바뀐 날이었나요? 그날이? 근데 그날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또 지령이 내려와가지고 오케이. 근데 이거는 좀 불편한데 했는데 뭐 어떻게 해.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이렇게 좀 해서 다양하게 엔석만이 아닌 좀 다양하게 응원할 수 있게 좀 한번 오늘 세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한번 했는데 좀 많이 상처를 받았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설명해 그날 주세요. 일에 네. 찾아갔는데
9월 13일 강원과의 홈 경기였고 네. 이제 주중 경기였어요. 이때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용욱 선수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딱 1대0으로 힘들게 이겼던 그 경기인데 전반전에 무슨 일이 있어? 저도 못 갔거든요. 그날 경기를. 이제 서울 라이트 내에서 경기력 얘기보다 아나운서님 얘기가 더 많이 나왔던 날. 그래서 오늘 전반전 MVP는 MC 휘님이다. 그때 제일 상처가 됐던 거는 이제 저를 가지고 투표를 하더라고요. 아. 내보내야 된다, 내보내지 말아야 된다. 근데 뭐 그걸 제가 혼자 개인이 결정해서 했었더라도 그래도 저도 이 팀에 애정을 가지고 꽤 오랜 시간을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쉽게 결정되고 그리고 거의 90% 정도가 나가야 된다. 원래 커뮤니는 그런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 걸 딱 봤을 때 그때 이제 약간 철렁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저희도 이미지로 먹고 그렇죠. 사는 사람이고 그렇죠. 또 구단을 대표하는 나름의 그렇죠. 자리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든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뭐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뭔가 팬분들의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처지가 오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면서 그때 좀 힘들었는데 그때 롤링페이퍼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팬분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떤 이제 저희 에피소드 팬분이 이제 저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해서 롤링페이퍼를 또 애정 어린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또한. 뭐 그렇죠. 네. 예, 예. 그날 관심이 뭐 있으니까 구단 그죠. 제가 뭐 저도 그날 경기를 못 갔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멘트를 시켰던길래 대체.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한 거죠. 아.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콜 할 때 저희가 지금 박수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함께 뭐 다 골, 함께, 네. 다 함께 이거 완전 간소화한 거예요. 네. 원래로 치면 예를 들어 다른 구단 뭐 이런 거 보면 자 지금부터 뭐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원래 예령이 좀 필요한데 네. 그런 거 다 자르고 다 함께 뭐 그러니까 정말 멘트들 다 최소화 시킨 거예요. 우리의 역할을 최대한 빼자 그냥. 근데 이제 그날 따라 좀 더 강하게 한 거죠. 다 함께 막 이제 몇 번을 더 외친 거고 이제 뭐 그런 거였죠.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네, 정도만 네. 짚고 넘어갈 수 있고. 윤재님께서 휘님 없는 상암은 상상해 본 적이 없으시다고. 고맙습니다. 윤재님 늦깎이 이름. 요런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또 팬들은 또 납득을 하고 네. 또 휘님이 이제 또 그래 뭐 우리 휘님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또 이런 일이 뭐 없으면겠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있는 순간에 그래 우리 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니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팬분들한테. 제가 그 친한 아나운서 분들이 많아요. 뭐 전북이나 뭐 인천, 뭐 성남 뭐 많이 아는데 이제 그 전북 아나운서 형이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그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팬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인기보다 인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더 내가 애정을 더 팀에 녹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 가까운 데라도 원정을 한번 가보자. 인천 원정단 네.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뭐 김포도 한번 갔었고요. 그다음에 뭐 몇 번 다른 군데도 가긴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에피소드 팬들한테 이제 또 인정도 받으시고 싶으시고 더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싶으신 이제 휘님을 위해서 제가 뭐 MC의 덕목 얘기 전에 휘님의 미담 털기 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대본에 있는 거 보고 준비 잘했구나. 네. 저희가 또 이 사람들 좋았어. 당근과 채찍의 그 조화가 기가 막히게 또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또 이 MC 휘님의 인터넷에서 그렇게 오래 찾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좋은 미담들을 말 해드리려고. 혹시 이걸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입으로 내가 꺼내야 되냐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정말 인상적인 강연이 그거였어요. 욕을 하고 칭찬을 해라. 그러면 욕은 이제 씻기고 칭찬만 가지고 갈 것이다. 근데 저는 지금 욕 전혀 없었어요. 아까 그것도 그죠? 그냥 팬들이 바라는 그냥 뭐 CS 같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미담을 풍성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미담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오피셜한 거고 하나는 좀 이제 언오피셜한 언오피셜한 건데 첫 번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미담 제조기라고 하기엔 너무. 이때 이제 축구 살짝만 축구 종합센터 건설을 위해 5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MC님이고 인천의 안영민 아나운서님, 오른쪽이 전북현대 이정표 아나운서님 이렇게 세 분이신데 한 12명 정도가 모여서 냈는데 이제 시간이 이날 되는 사람이 제일 한가해가지고
네 이때 축구회관 가가지고 했죠.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장내 아나운서분들의 풍채는 원래 크신 건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 거짓인 건가요? 아니, 저는 원래 날씬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안영민 아나운서도 날씬했었어요. 진짜로. 저도 허리 24 막 이랬어요. 날씬했었어요.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 그 정평 원래 좀 이 고리격이 큰 사람이고, 근데 갔는데 저 부회장님이시거든요. 딱 보시더니만 앉아, 아이고야 아나운서 달라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음 중 장내 아나운서가 아니신 분은 진행 주머니라는 썩을 걸 있어. 정답 3번. 하필 또 그나마 좀 제일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저희 지금 이 세 명이 안지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서로 이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MC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기부하시기를 어떻게 좀 시작이 된 건가? 이 과정이 저희가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저 전북 현대 하면서 국가대표 아나운서 이정표 아나운서가 이제 제일 형이에요. 제일 형이고 정표 형 중심으로 이제 아나운서들끼리 많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뭐 언젠간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정표 형이 이제 축구협회랑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축구로 밥 벌어먹고 사니까 기부하면 어떻겠냐 해서 바로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해서 좀 마음 맞는 사람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아나운서들한테 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할 건데 할 거냐 다들 뭐 오케이 했죠. 굉장히 이제 좋은 뜻으로 네. 좋은데 쓰인 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축구협회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서울 팬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셨더라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팬들 너무 고마웠어요. 또 이제 하시는 분으로서 굉장히 감동적인 포인트일 것 같아요. 서울 팬들이 많이 와주시는데. 다른 사람 별로 안 오더라고요. 역시 FE 서울이 최고다. 네. 댓글이 다 건빨리게 동그랗게 너무 하트. 오늘 꺾는 타이밍이 좀 예상을 못 하겠네요. 궁금한 게 살짝 있는데 여기 이제 인천 장내 아나운서 분이시고 전북 장내 아나운서 분이시잖아요. 네. 사석에서 이제 만나면 네. 서로 이제 구단의 순위에 서열이 좀 나뉘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나름 있나요? 있어요. 미묘한 자존심 싸움이라던가. 일단 이제 그게 스플릿 때부터 갈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날도 제가 혼자 따로 앉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 울산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붙어가지고 그 전북 아나운서한테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이겼어요. 왜냐면 우리 그 전북전 끝나고 며칠 뒤였거든요. 그날 서울이 축구를 못해서. 정말. 이게 사실 이제 저희들끼리는 또 막 놀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표 형 입장에서 너 이거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진짜 빅티그. 근데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안영민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저 친구도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아침을 처음 오래 한 거예요. 맞아요. 인천이 오래 아침 처음 자기보다 늦게 하는 후배들은 아침을 했는데 자기는 한지 오래 했는데 아침을 처음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뽕이 올라갔죠. 축하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실제 옛날에 편파 방송을 저희가 코로나 때 진행할 때 저희 FE 서울 공식 방송국하고 인천 유나이티드 공식 방송국이 서로 이제 같은 경기를 할 때 편파 중계를 서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골을 넣으면 전화해서 막 놀리고 막 하자. 근데 그때 우리가 골 넣어가지고 가서 막 놀리고 제가 그랬죠. 막 전화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저희 김기동 감독님과 함께 이제 휘님이 이제 혼자 다른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좋은 의미로 진짜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 미담은 살짝 이제 언오피셜인데 이게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제 봤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이제 공을 못 받아서 물고 있는데 피님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전달해 주셨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혹시 기억 나시나요? 이 FM 서울 그러니까 선수들 처음에 사인볼 나눠줄 때 4층 위에서 보다 보니까 다 보여요. 다 보이고 이제 어떤 선수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살짝 보는데 그 팔로세비치가 공을 이렇게 던진가 했는데 어떤 어머님이 받으려다가 놓쳐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시는데 어떤 분이 와서 확 공을 채갔어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는 뭐 그래 이거는 뭐 그 사람 보고 네 거야라고 한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그 옆에 아기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잠깐 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뭐 하다가 다시 봤는데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나이대가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나이대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구단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죠. 어떻게 공이 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럼 구해 보겠다.
만약 없으면 자기가 사비로라도 해가지고 갖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그때 봤는데 그래서 애기 주라고 하니까 주게 된 거죠. 공 하나겠지만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평생의 추억이잖아. 그 아이는 이제 20년 뒤에 MC 휘님을 원망하고 있을 거라니까. 아 그때 나한테 공 안 줬으면 지금 이렇게 서울 축구 안 보고 있을 텐데. 서린이가 돼가지고 이 새끼도 꺾네. 이상이야. 아니 나는 왜 원망하지라고 생각했어. 말 잘못했나? 서울 지고 있으면 아 그때 그 공만 아니었으면 내가 축구 안 봤을 텐데. 나 그렇게 원망 안 했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좀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어디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축구 선수들은 요리사라고 생각을 해요. 식당으로 치면.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서빙을 하는 뭐 서비스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식당에 갔을 때 요리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뭐 한 명의 아이일지라도 이 친구가 여기 와서 뭐 실망하고 가는 모습보다 좀 웃게 하고 가면 이 친구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항상 저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또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런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8살 때 김진규 지금 감독 대행님, 네. 김진규 코치님 삼촌이 저한테 쥐포를 주셨습니다. 쥐포. 내가 김진규 삼촌인데 이거 먹어 이러면서. 흔치 않죠. 쥐포. 김진규 진짜. 삼촌이 아니고 김진규의 삼촌이. 김진규 선수, 김진규 님의 삼촌. 그니까. 나 김진규 삼촌인데. 와,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야? 포항 원정이었거든요. 네. 아마 안동 출신이시고 그렇잖아요. 네. 선수가 아마 보러 오신 것 같아. 원정서 그렇고. 너 사투리 쓰셨을 거 아니야. 나 정확히 기억 안 나지. 이제 너무 옛날 기억이니까. 2008년이니까. 이제 막 나 김진규 삼촌인데 이거 먹어. 이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또 그런 기억이 이제 또 평생 김진규님을 볼 때 이제 남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어린 시절 선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영향들이. 그래서 이런 미담과 희님의 그런 생각들을 이어서 살짝 마지막으로 이제 장내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장내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좀 덕목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저희는. 애사심이죠. 애사심. 애사심. 애향심, 애국심 같은 건데 사실 저도 처음에 F서를 할 때 애사심이 없었어요. 뭐 일단 직업적으로 네. 접근했으면 그냥 그럴 수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런 여러 구단을 전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애사심이 생기게 됐는데 사실 애사심이 생기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이제 저도 개인 일을 하고 뭐 원정 경기를 간다거나 이러지 않았고 그냥 예를 들어 전 밖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안 봤어요. 그냥 일이었던 거였어요. 일이었던 거였는데 사실 뭐였죠? 그 커닝페이퍼 아니라 롤링페이퍼. 롤링페이퍼요? 롤링페이퍼 때 북봉이 꽉 차버렸어요. 북봉이. 네, 그 전까지도 물론 이제 좀 차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배구단 아나운서 할 때 GS 칼텍스 서울 킥스 배구단이에요. 풀네임 이대로 읽어줘야 돼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기름집이라고 기름집이라고 많이 하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이런 데 나가서 하는 거예요. 북북 하는 거지 어디 가서 해야 내가. 여기가 아니면 못 하잖아. 그죠. 북까지만 가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예전에 그 편파방 할 때 그 북측광장 아니 그 펜파크에서 일하는 누나 북누나가 왔어요. AKA 북시스터. 북누나가 왔는데 아니 북누나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멘트가.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공식에서 펜팍 누나 약간 이런 식으로 입에 안 붙잖아요. 약간 KBS 요즘 그 유행하는 그 개그맨 있잖아요. 이상해 이거 약간 이상해.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상해. 왜 북누나를 이렇게 유튜브도 너튜브라 그러고 살짝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이럴 때 나와서 저도 뭐 하는 거죠. 누가 뭐라 그렇죠. 그래. 최근에는 그래도 구단이 작년에 올 시즌에 한번 시즌 중반에 북두트럭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구단 공식 그 계정에서 그래? 그 나초 최고의 북두트럭 메뉴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 그 나초도 한번 그냥 북초라고 북초 뭐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그냥 그 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렇게 근데 이게 피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여유를 가지고 북쪽의 패왕이다 우리는. 유연하게 가야죠. 저는 지금 중랑구 살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희 집 주변 랜드마크가 북서울 꿈의 숲입니다. 또 강북이잖아. 강북에 살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럼 다른 재밌습니다. 팀 뭐 멸칭도 다 인지하고 계신 많이 알고 있죠. 사실 인지하셔야 실수를 안 하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멸칭이 생겨서 네. 이제 신나한 구단들도 있잖아요. 그쵸, 원래 이제 멸칭이 없어 인정받는 인기의 척도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인기의 척도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또 그럼 사실 또 이게 또 궁금해. 애사심 얘기하셨잖아요. 네, 애사심. 팬들은 이제 또 팀을 너무 사랑하니까 네. 이제 사석에서 가령 뭐 지훈 씨 오늘 수요일인데 끝나고 회식 한번 해야지 이러면은 저 오늘 축구 보러 가요. 그러면 이제 가끔 옛날에 회사에서 서울 FC 이러면 이제 FC 서울 경기 보러 가요. 약간 요런 게 또 서울 팬들의 그 하나의 그 애환 중에 하나거든요. 서울 FC라 불리는 거. 혹시 뭐 바깥에서 요런 뭐 다른 뭐 축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인 분들이 서울 FC라고 하시면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게 점점 많이 있고 뭐 이제 어디가 소개할 때 네. 서울 FC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야. 서울 FC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바로 제가 정정을 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FC 서울이 그러면 다들 그렇구나 모르고 쓰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그 임영웅님이 한번 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임영웅 를 다루는 유튜버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을 얘기하고 뭐 하는데 제가 그때 FC 서울 머플러 2개를 가지고 갔어요 선물로. 퀴즈를 내서 맞추면 선물을 주겠다. 퀴즈가 뭐였냐면 FC 서울의 홈 경기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였어요. 다 틀리시는 거예요. 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러면 상암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인 거잖아요. 성산동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공식 명칭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들 상암 하시길래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렇게 이제 좀 알려주는 편이에요. 네. 화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쓰면 나쁜 거죠. 그죠. 저희가 더 화내는 대상처럼 알고 쓰는 애들인 거죠. 기잡으로 일부러 하는 사람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서울 FC 화이팅. 저분은 울산 팬입니다. 서울 FC 화이팅 쓰신 분은. 울산 아산. 예? 아니요. 옛날 아산 이슈 있지 않았어요? 서산이요? 서산이요. 서산이구나. 서산 아산이요. 서산. 숨도 못 쉬게 바로 들어오시는. 이 딜교환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시길래 서울 FC 한번 하니까 바로 너네 서산이잖아.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바로 맞대응을 그냥. 아니 이게 이제 축구 문화의 또 그 맛이더라고요. 자기는 없어. 아니 저는 참고로 서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산이라고 했어요. 저는. 네. 살짝 돌린 건데 이게 확 찔리시면은. 난 진짜 아산이라고 했어요. 정신을 아산. 못 차리겠네요. 진짜 이거. 예상이 이게 안 재밌는 서로 간의 접수인 거죠. 오케이. 약간 찰떡같이 알아듣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 저도 북같이만 했습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역시 커뮤니티 운영단 달라요. 역시 짬바가 있어. 네. 두 번째 덕목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 두 번째 덕목 이제